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초기화면 좌측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후 크말 1급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엑셀 2016 기능 정의 크말 1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파일 여시고 이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파일이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서 그냥 첨부해 놓은 겁니다. 필요했었죠. 파일에 문제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요. 자, 오늘도 진행합시다. 지난 시간에 통계를 다 마무리를 못했죠. 오케이, 다 못했군요. 자, 시트 이름 통계.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교재는 페이지 이야기 안 했나요? 뭐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들 펼쳐서 찾아서 메모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지난 시간에 분산 표준편자 아래쪽에 준비되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10부터 35 5개입니다. 5개의 데이터를 보시고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뭐죠? 위치가 중간인 것. 중간인 데이터. 20. 그런 걸 우리는 중앙값, 중간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사용한 함수가 미디언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이것도 바로 할 겁니다. 그냥 중간값 그러면 미디언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미디언.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5개만. 그리고 엑셀 사용하시다가 그 식작 엑셀상에 특히 식 같은 거 작업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좌측 상단에 초록색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건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하세요라는 주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셀을 선택하시면 여기 초록색 옆에 뭔가 표식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이 셀의 수식은 점점점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시고 뭐 엑셀을 잘 많이 아시면은 저게 이해가 되실 거.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세요라는 차원입니다. 100%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 이거 혹시 이런 게 나타난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면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제 엑셀 프로그램에 있는데 많이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 가서 뭐 자기가 조정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이번 10부터 40까지의 데이터 총 6개입니다. 6개에서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는 얼마? 라고 한다면 얼마? 20? 30? 방금 누가 대답하신 거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기 어중간하잖아요. 지금 위치가. 그래서 이 두 수의 평균값을 씁니다. 25.
물론 우리가 이걸 암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짝수계, 홀수계 일대 다르다는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것뿐이지 이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엑셀이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왜? 100만 개나 되는 것 중에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을 겁니까? 뭐 어디 초중고를 거치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죠. 우리가 뭐 읽고 살아서 그런 거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10, 20, 40, 40, 40 중에 가장 많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는 40. 이걸 우리는 채빈 값이라고 합니다. 한자 표현입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 MODE라는 MOD가 아니고 MODE. MOD는 뭐죠? MOD. 나머지 원함수.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수업 3일차인데 제가 수업하는 방식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질문에 대답 못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찾아서 백해서 찾아서 확인하시고요. 제 아리따운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면 블로그에 가면 유튜브 링크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채워 나가셔야지 모르는 채 계속 넘어가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혼자서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보다는 필기 시험에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자, 요렇게 5개의 데이터를 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할 겁니다. 평균 계산 함수가 뭐라고요? average. 모르시는 건 없을 것 같고. 자, 가로 열고. 자, 10부터, 자, 인수가 뭐죠? 넘버, 에? 넘버. 이 녀석이 이제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형태를 입력하든 숫자 데이터 입기면 숫자 데이터만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혹시 평균과는 식을 아세요? 평균과는 일반적인 식. 평균 이꼴. 평균 계산은 식. 오케이. 합계 나누기 개수. 정말 모르시는 눈빛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합계 계산할 때 10 더하기 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에브지 함수 입장에서 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넘버 숫자만 받아들이죠. 이 녀석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무시. 그러면 10 더하기 무시 더하기 20 더하기 무시 더하기 30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더할 때 숫자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나누기 3 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average a라고 A가 붙은 함수. 혹시 A가 붙은 함수 다뤄보신 거 아세요? 함수명 옆에 A가 붙은 거? count A. 오케이, count A. 배우셨잖아요. 그 A가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 value라는 인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모든 데이터 종류 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평균 계산하는데 이 5개의 데이터를 다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value라는 건. 넘버가 좀 다릅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합을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10 더하기 이 녀석 실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못하죠. 그래서 이걸 0으로 처리합니다. 숫자 0으로 처리합니다. 10 더하기 0 더하기 20 더하기 0 더하기 30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합계 계산할 때 숫자 데이터가 몇 개를 사용했죠? 0이 2개 더 있었으니까 5개 나누기 5로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내기 정말 좋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필기시험 어떻게 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함수의 결과값이 맞는 것 틀린 것에 대한 문제가 꼭 1개 내지 꼭 2개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엑셀에. 그럴 때 내기 정말 좋은 함수 내용들이죠. 그럼 맥스 A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원리를 지금 터득했으니까 자 방금 맥스는 이미 되고 자 맥스는 잘 알다시피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와 나를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없는 걸로 처리한다죠. 그럼 10, 20, 30에서 가장 높은 건 30이죠.
자, 미는 요 다섯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뭡니까? 넘버만 생각합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0, 23 중에 10이 최소값이죠. 자, 근데 max A, min A는 어떻게 되느냐? max A, 가로 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가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A가 붙은 건 value니까 0으로 처리한다. 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 0, 20, 0, 30 중에 가장 큰 값은 30. 이건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자, 근데 min A로 갈게요. 자, value죠. 그러면 숫자 데이터가 아닌 문자 데이터는 0으로 처리합니다. 10, 0, 20, 0, 30. 그러면 최소값 얼마? 0, 0. 최소값 0. 그러니까 value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아까 평균 내는 거 계산할 때 0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통계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교재 55페이지. 자,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데이터 덩어리. 이 일부분의 내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하나의 덩어리, 전체의 자료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을 데이터베이스로 그러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한글로 번역하면 목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 나중에 이건 엑세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추가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데이터베이스,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 덩어리다. 한글로 번역하면 목록이다.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라 그러면 보통 이제 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표. 근데 표라고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라는 형태의 빈행이나 빈열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 우리가 이걸 이제 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 화면 잠깐 보시고요.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여기 가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에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요만큼입니다. 요건 병합된 셀이죠. 셀 병합. 그러니까 병합된 셀은 포함시키잖아요. 이렇게 포함을 하면 이건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표의 모든 내용이 다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표가.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것만 형태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논리적으로 빈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각각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성별이 남녀 있는데 여기에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남하고 여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 외에 기타 등등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구색을 갖추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한다. 자, 방금 데이터 덩어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덩어리면 어떤 구조가 있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덩어리의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객명, 성별, 등급, 구입수량, 구입총액. 요것들을 우리는 필드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필드명. 필드명 아래에 세로 방향의 데이터 집합.
이걸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데이터의 모음, 필드. 그리고 방향이 열이죠, 열. 열. 열 방향, 세로 방향, 열 방향. 그 다음에 가로 방향, 필드명 아래의 가로 방향, 요 구조를 데이터의 모음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표현하고, 행이나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은 뭐, 필드명, 필드. 그다음에 작업에다 있는 필드들이다. 요건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일 처리를 하실 때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요약 정보라는 게 이런 원본 값을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합계값을 나타내거나 개수값을 나타내거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점점점 이런 값들, 이게 어떤 값들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런 값들을 요약 정보, 뭐 집계 정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이건 녀석도 형식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식이 동일합니다. 어떤 함수명이 되든. 자, 이꼴 데이터베이스 함수명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보시면 dsum, daverage, dcount, dcountA, dmax, dmin, dstandard variation, dvariation, dget, dproduct. dget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그 나머지 함수는 d자만 빼면 다 배운 함수들 맞죠? d자, 그 앞에 d자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명에 대한 의미는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dsum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 합계를 계산한다.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개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뭐 이렇게 정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서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인수는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셀 범위 요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산할 필드명 등이 필요하고 필드명 여기 있죠. 셀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은 직접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직접 작성. 그래서 조건 표기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성별 이꼴 남. 그럼 이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필드명 아래에 기준값, 조건값 이렇게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 필드명 아래에 남 이렇게 적는다. 자, 그러면 밑에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성별이 남인 구입 총액의 합계는 그럼 성별이 남이라는 게 조건이고요. 구입 총액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떠오르는 함수가 뭐가 있죠? 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뒷삼 말고 복습도 안 하시죠? sumif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if 아직도 저를 안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합격 날짜는 길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세요. 저는 뭐 어차피 제가 가진 거 어차피 똑같이 다 전달해 드려야 될 입장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시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시고 저에 대해서 평가 내리지 마세요. 제가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정말 시간에 말씀드려. 저 욕하세요 그때는. 뭐 어떻게 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킨 대로 안 하고 욕하지 마세요.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을 들어 먹어야죠 저는.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고 뭐 결과가 안 좋다. 안 하셨으니까 결과가 안 좋겠죠 뭐. 제발 그날 배운 거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 더 보세요. 예? 보시다가 잘 안 막히는 게 있다. 그럼 그것만 살짝 복습을 좀 하시라고요, 분명히. 자, 제가 그랬죠. 한 두어 달, 짧게는 6주, 길게는 2달 정도, 8주 정도 고생을 좀 하시라고. 하루 8시간. 그러니까 수업 5시간,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복습 한 2시간. 예?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데이터베이스 파트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합을 계산하겠다. 뒷섬.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조건이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건 작성은 어떻게 하냐고요? 필드명, 성별 필드명, 오타 조심, 아래에 남.
근데 뭔가 하나 빠졌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뭐가 빠졌냐면 이 꼴이 빠졌는데 이 꼴은 조건 작성하실 때 엑셀 프로그램에서 조건 작성 엑셀은 무조건 생략입니다. 그냥 생략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다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꼴만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조건 작성할 셀 범위가 준비가 되셨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할 겁니다. 자,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 창이 화면에 나타나면 범주 모드라고 하시고 뒷섬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뒷섬. 잔소리 같지만 정말 복습하세요. 질문에 대답 못한 게 있다. 분명히 체크해서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확인. 한 번에 합격하셔야죠. 자,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여기. 필드. 계산할 필드명, 셀 주소. 자, 방금 우리 내용이 뭐였죠? 구입 총액 합격 계산다. 구입 총액. 자, 필드명. 자, 잠깐만요. 방금 데이터베이스는 작업이 단위, 필드 단위라고 했죠. 그러면 조건 설정 어디 합니까? 성별 필드에 조건 처리하죠. 필드에. 계산 어디서 하죠? 구입 총액 필드에 계산하죠. 그러니까 작업은 단위는 뭐?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크리테리어. 자, 요게 요런 이름의 인수가 sumif, averageif, countif, sumifs, averageifs, countifs라고 하는 함수에서 나왔던 형태이긴 한데 그것과 이건 내용이 틀립니다. 그때는 제가 조건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값을 직접 입력하셨다면 여기는 지금 셀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조건 범위. 그리고 확인. 자, 뭐 요런 형태로 띄는 거고요. 음. 자, 시트 이동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저희들 교재는 75, 76, 77. 음, 교재 죄송합니다. 68페이지 잠깐만 펼칩시다. 제가 함수 빠져있는 함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여기 따로 표기 안 하는 내용들은 실기 시험에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실기든 필기든. 그래서 따로 명시를 안 해놓은 건데 어찌됐든 얼큰은 드리고 갈게요. 자, 68페이지 10번 안 했습니다. 프리퀀시. 요건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할 겁니다. 여기서 안 할 겁니다. 다른 곳에서 꼭 해드려야 될 함수고요. 그 다음 11번에 보면 지오민, 하모니민의 민이라는 건 MEAN 우리 평균이라는 단어가 에버리지 말고도요. 통계용어로 MEAN이라고 하는 거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민에서 기하 평균, 하모니 민에서 조합 평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계산한 방법 거기에 내용들 나중에 한 번쯤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시험에는 그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건축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필기 시험에 뭐 초창기는 한 몇 번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 번씩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61페이지 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수학함수, 수학 삼각함수라고 하는 파트인데 여기도 내용적으로 다 살펴보셨고 빠진 게 있죠. 그게 몇 번에 빠지냐면 12번 빠졌거든요. 12번. 어, 앞에 화면 잠깐만 보세요. 그게 12번은 일단 실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 함수명이. 근데 필기 시험에는 함수명이 나오는데 함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함수 이름을. 자, 거기 M determine, M inverse, M multi 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때 이 M이라고 하는 게 이 M이 뭐냐고요? 혹시 왜, 이게 뭔지 아세요? 수학용어로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M자가 매트릭스의 M이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식, 역행, 인버스, M 인버스, 역행렬, 행렬곱, M 멀티 뭐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명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서 나온 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계산법은 너무나 특정 분야에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렬 벡터 조회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정도만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이제 75페이지네요. 아, 여기는 잠깐만요. 일단 쉬운 거 몇 개만 하고 너 건너뛰읍시다. 나중에 할게요. 자, 로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행번호라고 합니다. 행번호, 로우라는 함수. 그래서 작성은 로우, 인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당 셀의 행번호. 그러면 해당 셀은 이제 B4셀이죠. B4의 행은 4행이죠. 4. 그래서 4라는 숫자 값을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방식은 row, 가로 열고 셀 주소를 클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A5셀, 특정 셀의 행번호 A5셀은 5행이죠. 그래서 행번호 5를 표시해주고 그러면 행번호가 있다면 열도 있겠죠. 열번호를 표시해준다. 칼럼 가로 열고 닫 죄송합니다. 이퀄 칼럼 가로 열고 닫 해당 셀의 열번호 B열이죠. B8셀이니까 B열. B열은 두 번째 열이죠. 그래서 2. 자, 이번에는 사용한 형식이 칼럼 특정 셀 주소 클릭. 그러면 특정 셀 주소의 열번호 A열 제 화면 기준 A열은 첫 번째 열이죠. 1 값을 화면에 표시한다. 자, 그 다음 행과 열 구분하실 줄 아시죠? 이건 행입니까? 열입니까? 행, 가로 방향 행, 그래서 일행, 이행. 열은 세로 방향. 그래서 행과 열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방향. 그게 행과 열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 행이 몇 개? 두 개. 열이 몇 개? 세 개. 100만 개쯤 되는 데이터에서 행이 몇 개, 열이 몇 개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수명이나 인수 옆에 s가 붙으면 뭐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함수명이나 인수 옆에 s가 붙으면 개수 개념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개수 개념. 그러면 로스, 행개수 바로 열고 array
어레이 지난 시간에 어레이라는 인수가 몇 번 나왔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라고 일단 해석하세요. 가로 닫고 엔터. 이거 칼럼 가로 열고 그러면 특정 칼럼스 죄송합니다. 칼럼스 가로 열고 특정 범위 열 개수 칼럼스 3개 다 알고 있는 함수들 맞아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다 다뤄야 돼.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추즈라는 함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추즈. 자, 이 녀석은 그냥 빈 셀 선택하시고 마법사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식의 함수 삽입. 추즈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일단 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눈금이 1개부터 6개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넘 건너뛰고요. 밸류 1에 가서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금이 1개가 나왔다. 이 추저 함수의 결과값에 여기에 문자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 1에 문자 1이라고 직접 입력하시고요. 그냥 따라오세요.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2개가 나왔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밸류 2에다가 문자 2라고 입력을 하시고 함수의 주사를 던졌는데 눈금이 3개가 나왔다. 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밸류 3에다가 문자 3 그다음에 문자 4 자, 상은 뭐 이해되셨을 거고 자, 더 작성할 공간이 없냐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직 이동 막대를 이용하거나 수직 이동 이동 단추를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더 작성할 공간이 보이시죠? 자, 주사를 던졌는데 5개가 나왔네요. 그럼 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사를 던졌는데 6개가 나왔네. 문금이 6개가 나왔네요.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1, 2, 3, 4, 5, 6 다 입력이 다 되셨으면 다시 맨 위쪽인 인덱스 넘으로 넘겨가겠습니다. 자, 인덱스 넘에 커서 놓으시고.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1개가 나왔네요. 근데 엑셀 프로그램이 눈금이 1개가 나온지 2개가 나온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엑셀은 눈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합니다. 눈금이 1개가 나온 걸 보고 정수값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1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주사위 던졌는데 눈금이 2개가 나왔네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정수값이 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2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 다음 점점점 3 문자 3 4 입력 문자 4 표시 5 입력 숫자 5 정수값 5 입력 문자 5 표시.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6개가 나왔네요. 6이라고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함수의 결과값이 6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추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자, 일단 여기 이 자리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몇 개? 어떤 데이터? 1, 2, 3, 4, 5, 6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죠.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실시각에 1년 번호라고 그랬죠. 1년 번호. 여기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이 단어, 1년 번호라는 단어 익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첫날, 어제도 이야기한 것 같고. 어제도 이야기한 건 몰라요? 나중에 나중에. 여기 날짜 이면에 정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1년 번호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이것도? 시리얼 넘버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1, 2, 3, 4, 5, 6. 그래서 1년 번호 값을 입력을 하고요. 1부터 차곡차곡. 그러면 어디까지 입력할지는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린 거고,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는 거 보이세요? 1일 때 문자 1, 2일 때 문자 2, 점점점, 6일 때 문자 6. 이 대응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1년분에 해당하는 값들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를 choos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 2, 3, 4, 5, 6 입력하셨잖아요. 6까지. 그러면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죠?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 우리가 6분의 1. 6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 6분의 1.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7, 1년번호를 하는 녀석들은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n분의 1.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번호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추점수.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고요. 부장의 직위수당은 얼마죠? 오케이. 요거죠. 찾았죠? 자, 그러면 방금 찾았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막, 부장을 찾았을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부장을 찾는 값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여기 이런 표를, 형태를 기준표, 참조표라고 용어를 쓰고, 그 다음, 부장을 찾을 때 흘러가는 방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아래쪽 방향. 다르게 표현하면 수직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수직은 영어 단어가 뭐죠? 버티칼, 버티칼. 그래서 수직으로 비교해서 부장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위수당을 여러분들 읽으신 거고, 엑셀은 화면에 표시해 주겠죠. 찾아서. 자, 요런 사항에 맞는 함수, 요런 사항에 맞는 함수, 버티칼 룩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티칼 룩업.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고하러 갈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vlookup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lookup value 찾는 값, 부장. 직접 입력할게요. 직접 입력. 두 번째, 기준표의 범위. 여기 테이블 어레이라고 했죠. 자,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고요. 테이블은 번역하면 표입니다. 표의 범위라고 하는 건데 왜 표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그냥 어레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거 선택할 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표에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다. 자, 돌려받는다는 값은 뭐냐면 방금 부장의 직위수당에서 18만 원 읽었잖아요. 그럼 과장의 직위수당을 암산하세요. 그럼 15만 원을 읽었고 대리의 직위수당은 12만 원을 읽었고 사원의 직위수당은 10만 원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어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연속으로 선택.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테이블. 자, 세 번째.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칼럼 인덱스 넘버 열번호.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그럼 우리가 방금 직위수당, 여기 있는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요건 직위수당 열이죠. 열, 세로 방향. 그러면 몇 번째 열이죠?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인수에서 선택한 범위가 요만큼이죠. 요 범위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3.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입력란에 인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내용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그럼 이 자리에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입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논리 값이 나와야 된다. true 아니면 false 값이.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생각은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오케이. 누가 대답하셨습니다.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려면 뭘 해야 돼? 비교하셔야 되죠. 그럼 비교하는 부분이 어디죠? 우리 여기서 이 부분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겁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겁니까? 자, 우리가 그 생각 맞습니다. 우리가 부장을 찾으러 갔지 보장을 찾으러 갔어요? 버장을 찾으러 갔어요? 아니잖아요. 정확한 부장을 찾으러 가야 될 사항이죠, 이건. 논리를 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폴스. 지금 폴스.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연봉 4,500의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죠? 가능 금액은? 어, 자, 여기 가운데쯤 해당되니까 여기도 가운데쯤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4,500이 가운데쯤 있는 거니까 그럼 요 두 개의 가운데 1,750.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은행 직원이라 그러면 은행은 가면 무조건 업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예? 그러면 4,500이면 얼마?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대출해 줘야 된다고요. 4,500은 없으니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해줄 겁니까? 이쪽을 해줄 겁니까? 여러분 은행 직원이라면 4,500 연봉을 받는 사람이 와서 대출해 달라는데 기준은 이렇다니까요. 이거 해줄 거예요. 아마 다음날 심하셔야 될 겁니다. 성인도 안 떨어지겠지만 여기죠, 여기.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업무 처리에서. 그럼 1,500을 해준다는 건데 일단 4,500을 없으니까 못 찾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눈빛이 조금 이상합니다. 못 찾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좀 할게요. 출발을 스타트 하겠습니다. 1,500. 자, 그러면 4,500을 찾았죠. 찾는 값. 어디 기준표에 있어. 기준표 참조표. 비교 방향은 4,500을 찾기 위해서 흘러가는 방향. 오른쪽 방향이네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수평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수평은 영어 단어가 뭐죠? 호라이전, 호리전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해당하는 값들을 표시를 해주는 함수가 호라이전 룩업이라 해서 H 룩업을 씁니다. 그래서 V 룩업과 H 룩업의 차이점은 비교 방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표의 구조, 즉 비교 방향이 틀리다는 것 뿐이지 안에 있는 알맹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H 룩업 찾으시고 H 확인. 자, lookup value 찾는 값 숫자 값 직접 입력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입력합니다.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자, 제목은 제외하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자, 방금 연봉 1,000이다. 대출 가능액이 2,000일 거고 연봉 3,000이다. 1,000, 4,000이다. 1,500, 5,000이다. 2,000.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대출 가능액 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게 행입니까? 열입니까? 이건 구조가. 행에서 행번호 표시 선택한 범위 내에서 이 행이다. 이. 그다음 네 번째 인수는 아까 동일합니다. 결과 제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수업 중에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자,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논리 값으로서 즉 true 아니면 false 값이 나와야 된다. 논리 데이터. 논리 값. 데이터 종류.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를 입력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여기는. false 쓰면 4,500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뭘 찍어야 된다고요? true. 응? 우리가 정답을 찾을 때 정확하게 알아 찾는 방법도 있지만 아닌 걸 걸러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찾는 방법도 있잖아요. 일단 true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true라고 적을게요. false가 아니니까 true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자, 확인. 이렇게.
자, 그러면 뭐 형태적으로는 브이로그 H랑 같은 거라 구조가 유사한 거라고 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인수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수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방금 이걸 작성을 하실 때 되면 이 자리에 직접 작성을 하시게 되면 콤마 딱 찍으면 true, false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라고 나옵니다. 더블 클릭 방식으로 함수명 선택하는 방식으로 더블 클릭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직접 입력할 겁니다. 자, 과거에는 폴스 트루가 지금 비주얼하게 이렇게 나올 때 시점은 오피스 2007은 엑셀 2007 버전부터 이렇게 비주얼하게 나왔고요. 지금은 비주얼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직접 골랐으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값이 없다는 의미로 제로라는 값을 썼습니다. 숫자 값. 그리고 값이 있다는 의미 true는 값이 있다는 의미로 1이라고 이렇게 적기도 했었다고. 1.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필기 시험에는 아직도 0과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기 시험에는 0과 1로 아직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스 true도 알아두셔야 되고 0과 1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폴스는 방금 보셨다시피 정확한 값을 찾으러 갑니다. 즉 정확한 문자 값 한 개를 찾거나 정확한 숫자 값 한 개를 찾으러 간다는 의미가 폴스고요. true는 방금 비슷하게 일치, 유사일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범위 개념입니다. 범위는 문자에 쓸 수 없죠. 숫자에만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숫자일 때만 무조건 범위를 true를 쓴다? 아니요. 오름차순이어야 된다. 지금처럼 1000, 3000, 4000, 5000 이렇게 오름차순일 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범위 개념. 그러면 true가 되면 어떤 의미를 가르쳐가면 1000, 3000, 4000, 5000이 true라는 인수를 만나게 되면 범위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따기 미만.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따기 미만.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따기 미만.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이 녀석은 그 다음 단계 없죠? 그냥 5천 이상. 그럼 4,500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범위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돌려줍니까?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1,500. 그래서 1,500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거라고. 자, 저장. 시간이 조금 정정하긴 한데 갈 길이 바쁘니까.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과일가게 사장입니다. 그리고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물건을 과일을 사면 과일 몇 개를 사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표를 하나 출입문 앞에다가 공지를 해놨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자, 고객이 왔습니다. 배를 200개 사서 갔습니다. 얼마 할인해 줄 거죠? 이만큼 할인해 줘야 되겠네요. 200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250개입니다. 수정할게요. 250개 샀습니다. 그러면 250이 없으니까 여기 간다는데 그러면 300개 사지 않았으니까 내가 할인을 더 해줄 수는 없죠. 200. 그렇게 마음이 보안 장사 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배를 250 샀다는 건 200개 산 거와 같이 취급하면 되니까 12% 할인해 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12%는 매택 매년에 있죠. 이 값은 매택 매년에 있는 값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자,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자, 기준은 항상 이렇습니다. 데이터에서 뭘 찾는다. 무조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12%는 매택 매년? 2행 3열에 있는 데이터죠. 그러면 엑셀 함수 중에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함수라고 합니다. 자, 내가 엑셀에게 2행 3열에 있는 데이터 표시해 주세요. 100만 개나 되는 위치 중에. 그래서 인덱스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수식에 함수 삽입. 자, 인덱스는 한번 쳐주시고 자, 이 인덱스 함수 확인하시면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첫 번째 형식으로.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 형식으로. 자, 확인. 자, array. 자료의 성격이 같은 셀 범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array라는 인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의 성격이 같은 셀 범위. 요렇게. 할인율 범위. 그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 몇 행에 있는 거? 2. 직접 입력하면 요 녀석이 인덱스 함수가 2를 보고 2행이라고 해석하고요. 칼럼 인덱스 넘버 3. 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3열이라고 해서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2행 3열에 있는 값을 화면에 표시해 준다. 0.12% 표시하면 12%가 되겠죠. 이게 인덱스 함수의 형식입니다. 요거.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할게요.